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질을 잘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 닦는 법을 모르거나 잘 닦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50대 초반인 동생도 몇 년 전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본인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서너 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납부하면서 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얼마나 미련하게 병을 키웠나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양치질을 안 하면 단순하게 충치나 생기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양치질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아신가요? 뜻밖에도 놀랍고도 무서운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치주염의 관계는 양방향인데요. 당뇨병이 치주염의 위험 요인이 되며 또한 치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과 같은 치아 문제를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양치질과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65%였습니다. 열악한 치아 유생과 관련된 박테리아는 턱에 연결된 혈관을 통해 뇌로 퍼져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입안에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하면 미생물을 폐로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폐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 환자들의 구강 위생을 개선하면 병원 내 폐렴 사례가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주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염증은 동맥경화로 이어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잇몸선 아래에 있는 독소와 박테리아도 감염을 일으켜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면 박테리아가 혈류로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며 혈액 속에 있는 동안에는 심장을 포함하여 모든 신체 기관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태를 제거하는 것은 심장 수술 전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주염이 음경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30세에서 40세 사이의 발기부전 환자 그룹의 53%가 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하니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 및 출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임신 여성의 60%에서 75%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산모가 치아 문제를 겪지 않도록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아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는 충치가 생기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며 조산 및 저체중아와 관련이 있지만 독립적인 위험 요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고 충치가 생기면 잇몸선 아래에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궤양과 관련된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잇몸 아래의 작은 저수지에 숨어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 아래의 저장소에는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하여 다른 감염 및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아 통증으로 치아 뿌리가 녹아서 잇몸 치석제거나 임플란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픔을 느끼고 경험한 후에야 치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아프면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치과에 가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치아 유생은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루에 2번 사용하는 칫솔, 치약, 치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81세인데도 전부 본인 이로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나 간식을 드신 후 무조건 양치질과 치간칫솔, 치실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치아 건강 상태는 천지 차이입니다. 대부분 구강 문제는 칫솔질이 아닌 치실을 사용을 안 해서 생깁니다. 치간칫솔까지 사용하면 잇몸 붓는 거 없이 치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붓고 아플 때 치실을 사용하면 대부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용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치실을 사용하지 않아 잇몸이 약해져서 피가 나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험도 되는 스케일링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길입니다. 치석 제거를 하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치석이 없어지면서 원래 있던 틈이 보이는 겁니다. 치석으로 인해 잇몸이 녹아내렸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잇몸 질환은 이는 멀쩡한데 이를 담고 있는 테두리에 있는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살이 없어졌다면 대부분 뼈도 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뼈가 녹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균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음료수는 다 산성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pH가 4 정도 되고 그 이하 음료로는 오렌지 주스, 애플 주스, 게토레이, 파워레이드, 탄산음료, 레모네이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매일 칼슘이 붙었다 빠졌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산성이 있으면 칼슘이 잘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칼슘은 이에 산성이 있으면 잘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불소가 하는 것이며 불소가 입안에 계속 있으면 이가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치약을 잘 고르면 됩니다. 치약 뒷면을 보면 불소 함유량이 적혀 있으니 다음부터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치아 관리를 평소에 잘 하는 편이면 불소 함량이 950에서 1000 ppm 정도가 좋으며 충치가 있어 치과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1450 ppm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잇몸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심하면 잇몸뿐 아니라 잇몸뼈까지 녹이는 심각한 치주 질환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고 악화기와 휴지기가 반복되며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병 초기 상태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치과에 갈 땐 최소 3군데 이상 다녀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 게 좋습니다. 실례로 10여 년 전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동네 치과에 갔는데 7곳 중 6곳이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 크라운 처방을 할 치아 상태보다 조금 더 손상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임플란트 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7번째 치과를 갔는데 거기서는 크라운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더라도 크라운을 씌우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10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7곳 치과 중
6곳은 단 1% 가능성도 없이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군데 이상 꼭 가보시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치아 건강이 나쁘면 생길 수 있는 질병과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를 닦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와 잇몸 사이를 같이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일링 꾸준히 잘하고 치실과 치간치소를 사용하여 양치질을 잘하며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예방하면 100세 시대에 건강한 치아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내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